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미남입니다. 네, 저 오늘 주목해볼 호남 지역 우리 지역 뉴스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5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광주 군공항에 이전할 경우에요. 최적지는 무안공항 민간 활주로에서 1.9km가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무안군 망운면하고요. 운남면 2개 면이라는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보니까 그 무안공항에서 더 서쪽으로 좀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출생아 수 감소율을 기록했던 강주가요. 올해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요.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와, 큰일이네요. 예. 네, 인구 유출도 걱정입니다만은 이제 예, 출생아 수 감소율도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또 한수원이 지자체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요.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서요. 주민들을 해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또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영광원전 이거 오래됐다는 얘기 많이 예,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요. 우울감이 또 터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대도시 1인 가구 거주자는 농어촌 부부 가구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요거 관심 예, 그렇습니다. 잠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한 군부대 체험 행사를 놓고요.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부대 체험 행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요.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최적지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무안 망운면과 운남면 일대 15.3 제곱킬로미터? 네. 예, 그렇습니다. 뉴시스 송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광주 전남연구는 24일 오후에 전남 무안군 초당대학교에서요.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시에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에요. 최적지는 무안공항 민간 활주로에서 1.9km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무안군 망운면과 운남면 2개 면이라는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됐는데요. 또 이들 2개 지역과 현경면이 소음 피해 영향권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이전 부지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건설 기간은 최소 9년이 걸리고요. 또 면적은 광주 군공항의 1.9배인 15.3 제곱킬로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463만 평인데요. 5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또 활주로 2본과 군부대 시설하고요. 주거시설과 생활시설 또 소음안충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또 전투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는 민간공항에서 서쪽으로 880m 떨어진 일안하고요. 또 1311m 이격거리인 이안 또 1900m 차이에 사만을 놓고 검토한 결과인데요. 네. 사만이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공항 민간공항을 합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래도 지금 이 안은 약간 분리가 좀 돼 있는 예, 모양새입니다. 사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내용을 좀 깊이 살펴봤는데요. 민간공항 활주로에서 1900m가 떨어질 경우에요. 해안 매립 비용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또 서쪽 해안 지주의 장주 비행이 가능하고요. 소음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란과 이안은 해상을 매립한 뒤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또 사만은 미국 연방항공청 시설 기준인 민간 활주로하고요. 독립평형 활주로 최소 간격이 1.31km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정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공항 예비전 후보지 선정 요건은 광주 군공항 이상의 항공작전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소음대책 비용 감소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이 용이한데요. 네. 추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으로 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은 현재 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지원계획 수립 후에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이제
해당 지역의 어떤 의사, 예. 수용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쪽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한데 다른 언론들을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예.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4월 24일자 KBS 양창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은 무안군을 좀 거세게 압박했는가 봅니다. 네. 또 빠른 시간 안에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면서요. 네. 무안군이 반대하면 이전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무안군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또 강 시장의 최후 통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요. 4월 25일자 전남일 정근상 기자의 보도인데요. 전남도가 지난 24일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마련 토론에서요.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 B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전 지역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수용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지원책을 줄 건지 혜택을 줄 건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좀 오가는 상황까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전남매일 올해도 광주 출생아 감소율은 전국 2위다. 네. 예,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요. 전남매일 홍승현 기자의 보도인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출생아 수 감소율을 기록했던 강주가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요. 네. 세종에 이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아볼까요? 예,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월 강주 지역 출생아 수는 55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명 5.2%가 감소했습니다. 네. 또 작년 누적 출생아 수 전국 최고 감소율을 보였던 강주가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띄웠는데요. 또 지난 1, 2월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명이 줄어든 1073명인데요. 감소율은 세종에 이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전남은 더 혹시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예, 전남 상황도 좀 살펴봤는데요. 전남 출생아 수는 687명으로요. 전년 동월 대비 12명, 그러니까 1.7%가 증가했는데요. 네. 또 여러 지자체의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 때문에요. 같은 지난 2020년 이후에 2월 기준으로 또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전국은 또 그렇습니다. 2월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만 9,362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58명이 감소했고요. 또 1981년 통계 작성 이래에 2월 기준으로 2만 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답니다. 아이고, 예, 뭐 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광주일보입니다.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 연장 위해서 주민 회유 논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일보 김다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요.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한수원이요. 지자체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서요. 주민들을 해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절차상 원전을 1, 2년간 가동 중지 상태로 뒀다가 또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회유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의 말을 좀 따라보면요. 고창과 영광 등에서요. 한수원 직원들이 지역 공무원인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대필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해소됐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네. 또 주민들의 공람 참여율을 높이고 수명 연장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공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 어떤 설명회 같은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한수원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서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방사선 비상계 구역에 있는 6개 지자체예요.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고요. 또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재 5개 지자체는
주민공람이 마무리됐고요. 또 한평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한수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 한수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필 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고요. 네. 또 선물 세트 제공은 인정했습니다. 또 다만 찬성 해유 목적이라는 주장은 일축했고요. 또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직접 찾아가는 과정에서 김 선물 세트 등을 들고 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말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또 같은 선물 세트를 영광지역 주민 공람시에도 제공하려 했는데요. 영광군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한평군은 반대를 하지 않아서요.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반응 좀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 반응은 어땠답니까? 예,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노인들에게 선물 세트를 주고 또 공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공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물 세트까지 들고 갔다는 것은 좀 애가 탔다는 얘기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저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무등일보 대도시에서 혼자 살면 우울감이 커진다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고 소득 그리고 스트레스 건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의 상당히 핫한 내용이고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무등일보 보도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우울감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또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요.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도시 1인 가구 거주자는 농어촌 부부 가구보다 우울감 경험률이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전남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요. 전남 진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강주 남구와 장성은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도시와 농촌 또 어촌 차이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살펴봤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한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네. 또 최근 1년 동안 연속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성인 비율은요. 2023년 기준 7.3%인데요. 2018년 5%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은 대도시 거주자가 7.8%로 가장 높았는데요. 네. 중소도시는 7.5%이고요. 농어촌은 또 7.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연속으로 2주 이상 예,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예. 이게 7.3%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쩐지 맞습니다. 수치가 좀 낮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했는데 2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순간순간 느끼는 우울감은 그렇죠. 상당히 더 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평소 걷기를 하는 사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 또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걷기 운동이 좀 네. 많이 유행인데요. 네.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6.9%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 8.9%보다 2%가 낮았습니다. 또 1인 가구의 우울감 경험률은 11.1%로 2인 이상 가구 7.1%보다 5%가 높았습니다. 네. 또 배우자가 없으면 우울감 경험률이 9.8%로 나타났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6%보다 더 높았습니다. 아휴, 그렇군요. 저도 가끔 이렇게 우울하거나 좀 답답하면 무등산 쪽 걷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효사 쪽에서 올라가면 장불재나 소석대까지 올라가서 예. 좀 아래 좀 내려다보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좀 풀린가요,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조금 풀. 예. 아니, 저 같은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저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집 뒤에가 제석산인데 제석산도 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금당산 오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사실 어등산 많이 다니면서 마음을 누구트리고 있습니까? 그거 봐요 지금 다들 어딘가를 걷고 있다니까요. 예. 네.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지자체 현황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지자체는요. 인천이 유일했고요. 또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또 258개 시군구 중에서는요. 5년간 59개 지역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했는데요. 네. 또 강주 남구하고요. 전남 장성 또 인천 미추홀구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또 반면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한 지자체는 199개 지역인데요.
부산 북구가 9.4%고요. 또 호남에서는 전북 장수는 8.8%, 또 전남 진도는 8.4% 순이었습니다. 네. 일단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은 혼자 산다거나 예, 예. 소득이 줄어든다거나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요즘에 쏟아지는 뭐 뉴스들도 보면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예. 좀 많이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경기도 좀 빨리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광주 MBC 뉴스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해서 초등학생 군부대 체험 행사가 논란이 됐다.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강주 MBC 송정근 기자의 보도인데요. 강주시 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한 군부대 체험 행사를 놓고요.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육단체가? 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주 지부에서는요. 군가를 부르고 총을 쏘는 체험은 어린이날의 의미를 애고가는데요. 전쟁과 폭력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사람으로 교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체험 행사 가면 군가도 부른다고요? 그렇게 되네요. 내용이 보니까. 벌써부터 불러야 됩니까? 맞습니다. 좀 저도 놀랐는데요. 저는 꿈속에서라도 군가 나오면 벌떡벌떡 깹니다. 교육청은 근데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이 군인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의도였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뭐 예전부터 해오던 뭐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를 안 뒀던 것 같은데요. 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기회가만큼 문제는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또 군대를 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 행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기적인 면을 조금 더 고려를 좀 세부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뉴스가 있으면 또 몇 가지 또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들인데요. 전남일보 보도입니다. 강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2023년 일본산 농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거 궁금했어요.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45,759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요. 방사능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3,628건의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됐습니다. 야, 이건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 이게 지금 시선에 좀 나가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그 농수산물 일본산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세슘이라든가 방사능 그 수치 같은 거를 좀 조사를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전남매일도 보도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철도와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등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강주 지역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주시는 일반 공공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요. 내부 방침을 조율하는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에서 그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을 수 있는지 미지수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뉴스 정리하시면서 드는 생각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뉴스 중 하나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출생아 수 감소율을 기록했던 강주가요. 올해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올 1분기 강주 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다는 건데요. 그래서 강주시장과 강주시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김민남의 호남뉴스 함께 진행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